한국인이 대표적인 톰 크루즈나 안젤리나 졸리 같이 친한파 할리우드 스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본인이 사랑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의 여왕이자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로 꼽히기도 한 케이티 페리. 총 9개의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와 4번의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유명한 팝스타인데요. 누적 1,8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와 1억 2,500만 장 이상의 싱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포브스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여가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데뷔 초기 미국에서 유명세를 떨칠 당시 그녀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케이티 페리가 한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좀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가수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에 대해 내가 이제껏 들어본 곡 중 가장 자기중심적인 노래라는 글을 쓴 것 때문이었죠. 몇 년 전 남긴 이 코멘트가 어느 날 수면 위로 떠올라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그녀가 화제가 된 건데요. 치티치티 뱅뱅은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독설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내용의 가사의 곡인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일부 네티즌은 그녀가 이효리를 자뻑 가수로 평가한 거라는 폄하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케이티 페리가 한국에서의 이효리의 위치와 왜 이런 가사를 쓴 건지 배경을 알지 못해 이런 말을 한 것이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일본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가수입니다. 일본 매체 J-웨이브 등은 케이티 페리의 일본 공연에 대해 보도하며 친일파로 잘 알려진 케이티 페리라고 소개할 정도인데요. 일본 사이타마에서 공연을 한 케이티 페리는 일본 팬들을 위해 Into Me You Se라는 곡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일본어로 하는 등 팬 서비스를 톡톡히 했는데요. 특히 이 공연에서 일본 팬들이 제일 좋다, 언제나 당신들로부터 영감을 얻는다며 유별난 일본 사랑을 뽐냈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일본 사랑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일본 공연을 갈 때마다 도쿄 하라주쿠 지역에서 쇼핑을 즐기고 일본 방송에도 종종 출연하는데요. 자신의 SNS에 슬립온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의 전범기인 우길기를 연상하게 하는 배경을 넣어 큰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게시물은 그대로였죠. 케이티 페리의 일본 사랑은 조금 특이한 이유에서 비롯됐습니다. 방송에서 답한 바에 따르면 케이티 페리는 4-5살 시절 엄마 없이 엘리베이터에 홀로 남겨졌을 때 만났던 일본 여성들이 울고 있던 자신을 보살펴준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 마음에 일본인들이 다정하다고 느꼈고 그 호감이 일본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월드투어 공연에도 한국은 늘 스킵했던 그녀이지만 일본은 빼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 그녀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 올랜도 블룸과 오랜 시간 교제를 했는데요. 최근 임신과 결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올랜도 블룸은 케이티 페리의 일본 도쿄 공연까지 동행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일본에서 올릴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그들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히 케이티 페리가 일본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올랜도 블룸의 종교와 연관이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올랜도 블룸은 19살부터 창가 학회의 열렬한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창가 학회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불교 계열 신흥 종교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자들이 수행 때 부르는 주문인 남묘호랭 개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종교는 일본 승려 니치렌이 주장한 불법을 따르는 불교단체로 본부는 도쿄에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지부를 지니고 있는데요. 올랜도 블룸은 남묘호랭개교의 미국 지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정도로 열성 신자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고 맙니다. 피플 등 외신은 여름에 일본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결혼식을 연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케이티 페리가 임신 중이었기에 일본까지 날아가 결혼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처럼 일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던 케이티 페리는 최근 조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 계기는 서울에서 진행한 첫 내한 공연 때문인 걸로 추측되는데요. 방문 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케이티 페리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국식 바비큐와 근사한 스파는 꼭 경험해보고 싶다며 한국 팬들을 만나는 일이 기대된다고 말했죠. 그녀는 큰 기대 없이 찾아온 한국에서 한국 팬들의 뜨거운 호응에 깜짝 놀랍니다.
한국 팬들은 모든 노래를 척척 따라 부르며 떼창을 하고 진심으로 공연을 즐길 뿐만 아니라 와이드 어웨이크를 부를 때 공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며 특별한 이벤트까지 해줬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한 열성적인 팬들의 모습에 케이티 페리는 감동하고 맙니다. 케이티 페리는 서울에 오는데 10년이나 걸렸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마침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한국에 너무나도 오고 싶었어요. 어제는 한국식 바베큐도 먹었답니다. 엄청나게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아마도 그 바베큐집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 닫았을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저는 단지 미국에서 온 소녀로서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했죠. 그녀는 공연 중간에 한 팬을 무대로 올려 사랑해, 감사합니다 등의 기본적인 한국어를 즉석에서 배우기까지 하는데요. 한국식 90도 배꼽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팬 서비스에 불과할지라도 성의 있는 그녀의 모습에 팬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한국 팬이 선물해준 붉은색 아얌을 의상에 활용해 무대를 꾸며 눈길을 끈 케이티 페리는 한국 팬들의 플래시 이벤트 후 예정에도 없던 곡을 갑자기 부릅니다. Into Me You She라는 곡이었죠. 그녀는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노래를 했습니다. 한국 팬을 향한 애정과 감사가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공연 후 양념치킨 인증, 애견카페, 고깃집,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창덕궁, 강남 등을 돌아다니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곳곳을 즐겼습니다. 한국 팬이 만들어준 과자까지 영상에 담았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무척 행복해 보일 뿐더러 자유로워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파파라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을 텐데요. 한국 팬들도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개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훌륭한 매너를 보였습니다. 또한 케이티 페리는 DMZ 내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해 6.25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군인들과 함께 다정하게 기념사진까지 찍어줬는데요. 이때 한국을 방문한 기억이 놀랄 만큼 좋았는지 케이티 페리는 최근 자주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1층 로비에서 판문점 선언의 서명식을 가진 날 그녀는 DMZ에서 찍었던 자신의 기념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또한 그녀는 새로운 앨범 스마일을 발매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K-팝 걸그룹 블랙핑크와 협업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시너지가 될 멋진 곡이 있다면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레이디 가가, 셀레나 고메즈, 할시와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일본을 좋아하던 그녀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한 한국 사랑. 몇 년 후 케이티 페리가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0년 기준 120만 명.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연장해 국내 체류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이 좋은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편리한 인프라, 미국이나 유럽 대비 저렴한 물가와 집세, 안전한 치안 등이 먼저 튀어나오는데요. 장기 체류 혹은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사뭇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1년, 2년 지내다 보니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됐고 결국 인연을 맺은 한국인들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들은 한국인의 정을 한국 최대의 장점으로 꼽으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인연을 맺은 할리우드 스타들은 어떨까요? 영화 아메리칸 셰프, 앤트맨, 썬더포스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바비 카나베일. 그는 한국에서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 유쾌한 광경을 그의 아내인 로즈번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파파라치에 매 순간 시달리는 미국 유명인들. 슈퍼에 갈 때도, 친구 집에 갈 때도, 하물며 섬으로 여행을 갈 때도 파파라치들이 끈질기게 따라붙기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들은 아예 전용기를 타고 외딴 섬으로 가거나 자신의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법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사실 지구상 어느 나라를 가든 유명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아내와 휴가를 즐기고 있는 바비 카나베일에게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다가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었는데요. 유명인이라 당연히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할 줄 알았던 한국인들은 그에게 핸드폰을 맡긴 채 자기들끼리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포즈를 잡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죠. 이 모습에 빵 터진 카나베일의 아내는 웃느라 흔들리는 손으로 이 광경을 남깁니다. 매일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는 할리우드 스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프랑스에서 15년째 장수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당신의 집에서 자겠습니다. 이 방송은 프랑스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전문 여행가인 앙투안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지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며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죠. 다른 나라의 이색적인 문화와 음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편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방송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렇냐며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 도착한 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간 앙투안에게 중년 남성 2명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외칩니다. 소주라고요. 만나자마자 소주를 따라주고 안주를 먹여주는 친화력 갑인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보기 힘든 시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일을 꺼릴 만도 한데 밭일을 하다 쉬는 할머니들이 앙투안을 보자마자 손짓을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요. 달달한 믹스커피를 손에 쥐어주며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연신 웃고 떠드는데요. 마을 할아버지들의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역시나 대낮부터 소주를 들고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앙투안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안주까지 넙죽 받아먹으며 두 손으로 술을 따르는 예절까지 배웁니다. 한국에 와서 소주를 처음 마셔본 앙투안은 결국 만취하고 말죠. 이 방송을 본 프랑스인들은 한국에 대해 그저 짧은 시간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 BTS, 기생충 등 요즘 문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진짜 매력은 한국인에 있는 것 같다며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낯선 외국인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어디서나 먹을 것을 권하는 모습에 믿을 수 없는 동화 같은 나라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의 정을 스크린 너머로 느낀 거죠. 이처럼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일하러 왔다가 한국인의 정에 빠져 인연을 맺은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이지 스티븐스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캐서린 헤이글. 그녀는 2007년 에미상 여우조연상까지 탔으며 어글리 트루스, 27번의 결혼 리허설, 빅 웨딩 등의 영화를 찍은 화려한 경력의 배우인데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헤이글의 언니 매그와 입양한 딸 네일이가 모두 한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헤이글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국인 언니를 입양했다. 그때부터 나도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며 입양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녀는 한국인 언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고 중요한 가족이라며 언니 같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하는데요. 2009년 생후 9개월에 네일이를 입양한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금발머리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머리를 염색하기까지 했죠. 심장병을 앓아 버림받은 아이가 혹시나 놀라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는데요. 아이는 벌써 12살의 소녀가 됐습니다. 무척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요. 그녀는 네일이를 입양한 후 SNS에 한글로 인사를 올리기도 하고 영화를 사랑해준 한국 팬들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헤이글의 가족사를 알게 된 한국인들이 애정을 담아 김서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었고요. 그녀의 남편인 가수 조시 켈리도 딸 사랑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왼팔에 한글 문신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딸 네일이에게 바치는 네일이 문이라는 노래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헤이글의 언니는 미국에 입양된 후 미국인으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엔 어렵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한국에 대한 애정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의사라고 불리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 그는 3.1운동을 지원한 독립운동가 집안인 린튼가의 후손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외모만 외국인인 사람인데요. 한국에 구급차 앰뷸런스를 개발해 보급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시민군의 영어 통역까지 맡았었죠. 한국에서 평생 나고 자란 그가 한국인의 정에 대해 묘사한 칼럼이 있어 일부 발췌해 들려드립니다.
내가 다닌 대전 외국인 학교 기숙사는 육사처럼 규율이 엄했다. 기숙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서양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친구에게 치약을 한번 얻어쓰려고 해도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라도에서 내 것과 내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 쓰며 자란 나는 이런 서양 문화가 큰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하던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교 상급생 중에 최기호라는 한국인 형님이 있었는데 나는 최기호 형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형으로서 좋아하기도 했다. 외국인 학교에서의 유일한 낙은 주말에 대전시에 나가 007 같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내가 기호 형님 몰래 형님의 양복을 입고 형님의 멋있는 뾰족 구두까지 신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신나게 놀았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엄청 무거웠다. 형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양복에 구두까지 몰래 훔쳐 신었으니 그 죄가 컸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백했다. 형님의 양복을 몰래 훔쳐 입고 영화 한 편 보고 들어왔습니다. 기호 형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잘했다, 거기다 벗어놔라 라고 했다. 내가 구두도 훔쳐 신었다고 고백했더니 형님은 또 잘했다, 거기 벗어놔라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맞을 각오까지 했는데 말이다. 일평생 한국인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 칼럼 마지막에 인요한 소장이 남긴 말이 인상 깊습니다. 서양에서는 규칙으로 질서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으로 인간관계의 질서를 세우고 더욱 돈독하게 유지되는 것을 한국에서 경험하며 살았다. 나는 정 때문에 60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의 정을 서양 문화보다 더 성경적이고 성숙한 문화라고 확신한다. 한 미국인 남성이 심각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그는 250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로 평소에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 자동차 창문에 손가락이 부서질까, 24시간 동안 장난감 자동차 운전하기와 같이 참신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였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한 장의 종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든 종이를 카메라에 비춰 보인 윌리엄은 말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입니다. 저는 69,210달러의 의료비 빚을 지닌 미국인입니다. 약 8천만 원의 병원비를 청구받은 그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 덕분에 실상 30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만약 그가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스란히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윌리엄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에 300만 원을 내더라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간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이 금액 외에도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의 상당액을 회사에서 커버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설사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처럼 비싼 보험료를 내는 보험을 꼭 유지해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례로 한 유학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뉴욕에 사는 이 유학생은 항상 조깅을 하던 공원에서 우연히 한 노숙자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노숙자는 자신은 원래 변호사였지만 실직했을 때 보험 커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에 걸려 파산하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병에 걸린 후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고 부인과도 이혼하고 말았다고요. 이와 같은 사연은 사실 미국에서는 흔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의료비에 분노한 윌리엄은 나는 이제 의료 부채의 노예다. 내 물건도 친구도 더 팔아야 한다고 말한 후에 직접 엑스레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400달러짜리 6만 볼트 전원 공급 장치, 버려진 치과용 X선 헤드에서 발견한 155달러 X선 진공관, 여러 개의 가이거 카운터 등을 이용했는데요. 집에 있던 주스캔과 통조림까지 동원됐죠. 카메라 대여까지 약 3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불을 끄고 사진을 찍자 진짜 엑스레이처럼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윌리엄의 시도에 대해 열렬히 환호했고 유럽을 비롯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사는 이들은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 경악했는데요. 엑스레이 한 장에 요즘 미국이 청구하는 금액을 보면 당신도 곧 부자가 될 것 같네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차고에 자신만의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편적 의료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 견해일 거야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고요.
재료 연구실의 방사선 안전 책임자로서 이 비디오의 80%는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어. 나는 방사선 촬영 강사인데 꽤 좋은 비디오라고 생각해. 자녀 방사능을 조심하길 바라. 생물학적 손상을 입힐 수 있거든. 교육 목적으로 내 학생들에게 이걸 보라고 시켜야겠어. 라고 우려를 표한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약 $20만 지불하면 되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말이야. 약속 시간까지 오면 무료고. 독일인으로서 이건 정말 미친 거란 생각만 들어. 미국의 앰뷸런스, 엑스레이 비용 같은 것들 말이야. 처럼 놀라움을 표현한 유럽인들도 있었죠. 실제로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높습니다. 사실상 미국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LA 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이미 미국의 과도한 의료비를 언급하며 당국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난해 미국에서 인구 1명당 부담한 연간 의료비는 1586달러로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게 측정됐다고 하는데요. 독일 5,986달러, 네덜란드 5,288달러, 프랑스 4,965달러, 영국 4,070달러 등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증 환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한 미국인은 전체의 7.4%나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1에서 3%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비용이 많이 들고 병원 접근도 쉽지 않다 보니 중증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에서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인으로서는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내과를 가도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체크가 $100, 2, 3만 원대인 혈액 검사는 $500에서 $600, 구급차는 $500, 수술하고 하루만 입원해도 $5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공보험은 미국 전체 의료비 지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8,300만 명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8%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미국인이 사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보험 중 하나인 직장보험 기준 의료보험료는 연평균 12,680달러, 즉 1,300만 원에 달하다 보니 보험료의 60%에서 70%를 내주는 직장은 미국인들에게 생명줄과 같다고 하네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자 미국을 비롯한 구멍난 의료 시스템을 지닌 나라들이 주목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한국처럼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나라도 찾기 어려운데요. 전문가들은 이 바탕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진단비, 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으로 평균 4,30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본인 부담금 0원으로 무상진료를 받는 것만 봐도 그 차이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세계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직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죠. 또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나라도 많다고 하는데요. 건보공단은 2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약 10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컨설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유럽의 장관들과 세계은행 보건재정 전문가 등이 방한해 한국의 운영 노하우를 배워갔죠. 한국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썼는데요.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보장성도 강화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흡곤란 증후군과 세균성 폐렴의 상세 불명의 간염, 신장병을 한꺼번에 알아 종합병원에 입원한 70세의 여성은 총 57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된 의료비는 1억 2천만 원. 그러나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등의 혜택을 받아
본인 부담률이 15%에 불과해 763만 원을 냈죠. 또한 15세 이하는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5%, 중증 치매 치료 부담률도 10%로 낮췄고요. 틀니와 임플란트, 난임 건보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이뤄졌는데요. 이런 개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3,700만 명의 국민들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줄이는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진료만 봐도 170달러가 청구되고 엑스레이 한 장에 200달러인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의료 천국이라 불러도 될 만큼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무상에 가까운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만 접근성과 질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떨어지는 유럽과 비교해봐도 한국이 월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